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에 현지 통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페리와르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내달 중으로 한국중앙은행과 현지 통화를 사용한 무역투자 거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국가 간 교역에서 미국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현재 일본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 국가와 LCT 협약을 맺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현지 통화 거래를 할 경우에는 환전이나 기타 수수료가 줄어들어 경제적이고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으며 회계 단순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LCT 거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일본 간 LCT 거래액은 올해 2월 기준 9억 5,700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월 평균인 3억 5천만 달러를 3배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북한인의 개인 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29일 VOA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 중인 북한 및 이란 외교관과 가족들은 은행의 개인 계좌를 보유하고 환전소에서 거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계좌 소유주가 북한 혹은 이란 출신이거나 이들 나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거래를 거부하고 해당 국가들의 잠재 고객과 거래하지 않도록 했다며 2018년 이후 은행들이 북한이나 이란과 연관된 신규 고객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이전에 개설돼 현재까지 유지 중인 북한 외교관과 가족의 은행 계좌가 7개이며 북한 국적자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는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다는 각국의 보고가 잇따르자 결의 2321호를 채택하고 북한 공관과 외교관이 은행 계좌를 1개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를 지체 없이 즉 24시간 내에 자국 법에 편입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한국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이래로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6월부터 구리 정광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구리 재련소의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지난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6월부터 구리 정광 수출이 금지되지만 일부 구리 정광은 2024년 5월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가능 품목은 미국 광산 대기업 프리포트 맥모라니 파푸아 지역 광산에서 생산하는 구리 정광과 인도네시아 광산기업 암만 미네랄이 서부 누사뜬가라 지역에서 생산하는 구리 정광 2가지입니다. 두 기업은 건설 중인 대규모 구리 재련소 완공이 늦어져 한시적으로 구리 수출 금지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라는 동부 자바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연 170만 톤의 구리 정광을 처리할 수 있는 재련소를 건설 중이며 암만 미네랄은 누사뜬가라에 연 90만 톤의 구리 정광 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초 두 기업 모두 완공 시점은 올해였으나 현재 완공률은 60% 수준에 그쳐 완공 목표일은 내년 5월로 미뤄졌습니다. 또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2041년 종료되는 프리포트 맥모란의 그라스버그 광산 운영권 연장 논의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프리포트 맥모란은 그라스버그 광산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종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수출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하겠다며 2020년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니켈 정제련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니켈을 제품 형태로 수출하고 있는데 그 결과 니켈 관련 수출액은 연 17조 루피아에서 현재 연 450조 루피아로 약 26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올해 6월부터 구리는 물론 보크사이트와 주석도 원광 또는 정광 형태로 수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반면 광산업체들은 인도네시아 내 원광 처리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부터 막는다면 광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여야 해 큰 손실을 본다며 수출 금지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반군이 뉴질랜드 조종사를 납치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에는 뉴질랜드 조종사 필립 메르텐스가 등장하며 검은색 옷을 입고 파푸아 반군 사이에 앉아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조종사의 양손은 앞으로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아직 살아있고 건강하며 잘 먹고 반군과 함께 여행하고 함께 쉬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군은 지난 한 주 동안 이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본인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하니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서파푸아 민족해방군 측은 해당 영상이 지난 24일에 녹화된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군이 파푸아 반군의 거점을 포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르텐스의 석방은 군사작전이 아닌 협상을 거쳐야 한다며 조코이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뉴질랜드 조종사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파푸아 반군은 수시 에어의 경비행기가 파푸아주 운두가 지역 산악공항에 착륙하자 비행기를 급습해 조종사 메르텐스를 납치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군은 메르텐스 수색 작업에 나섰으나 양진영 간에 여러 번의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군 5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군은 단순 구출작전에서 지상 전투 준비로 경계태세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파푸아 반군과 인도네시아군 사이의 충돌로 최소 179명의 민간인, 35명의 인도네시아군, 9명의 경찰, 23명의 반군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소다라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감사위원회 운영 강화와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예 3건을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소다라은행은 2014년 말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 인도네시아 은행인 소다라은행이 합병해 탄생한 은행입니다. 금감원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여신 심사 시 다수 심의 안건에 대해 위기관리 조직의 자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기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거액 여신에 대한 사후 전략을 마련하고 고위험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외화 유동성 비율이 권고 비율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정기 예금 등 예수금의 만기 구조를 개선하고 1년 초과 장기 차입을 확대해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우리소다라은행은 6개월 안에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십 명의 사람들을 태운 쾌속정 에블린 칼리스카 1호가 수마트라 섬 리아우주 펠린도 튼빌라한 항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어 순가이 군퉁 항구에 정박한 뒤 오후 빈탄섬 탄중 피낭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은 출발한 지 30분 만에 리아우주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당시 여객선의 탑승객 목록에는 51명의 승객과 6명의 선원이 탄 것으로 나오지만 중간 정박지에서 몇 명이 내리고 몇 명이 더 탔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36명이 구조됐고 12명이 사망했지만 정확한 실종자와 사망자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탑승자 명단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정원보다 많은 사람이 배에 타 선박이 불안정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색구조청과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구조팀은 전복된 선박을 항구로 예인했으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선박이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안전기준이 느슨해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2018년에는 북부 수마트라주 호수에서 200여 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침몰해 167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호주인 남성이 아체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돼 태형에 처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29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출신 호주인 리스비 존스는 지난 27일 오전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시무울루의 섬에서 아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나체로 마을 도로를 걸어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말리려던 현지인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란으로 한 어민은 뼈가 부러지고 50바늘을 꿰매야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곳에서 휴가를 즐기던 존스는 전날 서핑을 하다 일사병에 시달렸고 숙소에서 쉬면서 가져온 보드카를 마셨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은 존스가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술을 마신 혐의에 대해서는 태형 40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마트라 섬 북서부의 아체주는 동남아시아의 메카로 불리는 등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한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았고 2001년부터 샤리아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샤리아법에 따라 아체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외설적 행동 등이 적발되면 공개태형을 구형합니다. 참고로 2021년에도 비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인 3명이 아체에서 술을 마시다 종교경찰에 체포돼 회초리 40대를 맞는 태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